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주승용 정청래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빈자리가 매우 큽니다. 선당 후차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은 친노수당이다 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오늘도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도 했고 여러 가지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던졌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소식 오늘도 2위와 4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친노와 비노 여전히 충돌을 하면서 사태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사실상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서 지금 기름까지 부어진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표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일단 오늘 문재인 대표의 얘기를 보면 사과는 일단 한다. 그리고 주승용 최고위원 돌아와라. 그죠? 그리고 네. 물밑에서는 지금 노력이 진행 중이고 있다. 그리고 나 친노 수장 더 이상 안 하겠다. 네. 이런 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앞에 두 개는 뭐 그럭저럭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은데 예. 친노의 수장을 안 하겠다. 말하자면 앞으로 개파라는 말은 정말 없다라는 말을 근원적으로 믿을 수 있게 어떤 조치를 내놨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그 정청래 의원의 그 공갈이라는 그 발언에 어떤 반발하면서 그 여수로 내려간 부분을 봉합하려는 그것으로 어떤 위기를 하나의 그 수습하는 이러한 미봉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정으로 만일에 이 사태를 수습하고자 한다면 그 지금 정청래 최고가 내려가서 될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주승용 최고를 정말 가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당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진퇴를 어떻게 밝힐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그 호남 민심이나 당의 그 전반적인 민심에 대한 부응하는 답을 내놔야지 지금 그냥 뭐 가서 사과시켜서 대충 끌고 올라오면 문제가 해결될 걸로 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승용 최고로서는 오늘 응할 수 없었던 거죠. 네. 자, 박성훈 논술위원의 말씀에 저도 사실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선거 패배 그리고 그 패배 과정에 친노의 패권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당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남희 팀장. 네.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말로만 사과해서 데려올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없고요. 그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표 발언 중에서 또 하나 이제 부적절하다 논란에 휘말렸던 것이 있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돌아와라. 선당후사 하면서 당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위원직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의무다. 그 발언을 했는데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다 어떤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들이 물러났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물러난 사람들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냐. 예. 그래서 또 발끈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그러니까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이 물러나라 계속 거취에 대한 압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론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던 점 그리고 친노 수장 더 이상 말 듣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러면은 개파를 청산할 것인지 책임 있게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았던 점 몇 가지가 다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갑론을박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매체의 의원들이 출연을 해서 얘기도 했고요. 또 회의에서도 얘기가 오갔는데 저희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원에 의해서 선출된 최고위원이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입니다. 의무 이행을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저희들은 자해 행위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안 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하고 당선됐을 때 당원들로부터 그 의무를 부여받고 약속한 것입니다. 선당 후차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선당우사를 누가 해야 되는데 선당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당우사를 어떻게 누가 해야 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선당우사인데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730 재보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련 없이 지도부 사퇴를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그 당에 있어서의 좋은 판례 이것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얘기를 좀 들어보셨는데 네. 지금 처음에 두 분이 한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전에 뭐 조율이 된 겁니까?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노영민 의원은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아닙니다. 근데 오전 8시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최고위원직 수행은 어떤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 그리고 그거 논란과 빚는 것은 자해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했고요. 심지어 본인이 지도부도 아닌데 어젯밤에 열렸던 비공개 최고위원회 내용까지 아주 잘 안다는 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문재인 대표와 교감이 있었구나. 이런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1시간 반 뒤에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똑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게 왜 문제냐면은요.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최고위원들하고 논의를 하지 않고 너무 이제 일부 친노 비선 라인과 소통을 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노영민 의원이 나 실세 맞아. 비선 실세 맞아. 라는 예. 것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임한 게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자, 근데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좀 미안하니까 좀 와주세요. 이렇게 약간 달래고 애걸복걸하는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신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경고 메시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 오늘 비노 또 당 일각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나왔던 겁니다. 예. 지금 저 말은 사실은 두 가지의 복선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선출된 말하자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어떤 그 직을 다 이행하지 않고 물러가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네. 본인의 사퇴론,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표의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회피하는 그런 논리가 하나가 있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의무니까 나는 예. 그 의무를 다해야 나는 되니까 사퇴 안 당원들이 한다. 뽑아준 대표기 때문에 내 네. 임기를 다 채우겠다. 네. 말하자면 근데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물러가라.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굉장히 돌려서 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러네요.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주승용 최고위원회 저렇게 어떤 사퇴를 선언하고 내려가 있는 것은 부당한 말하자면 학생이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고 말하자면 저기 딴 데 가서 딴짓하는 수업 시간에 수업 이런 빠졌다 식으로 이런 얘기네요. 폄하하는 예.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굉장히 부적절한 그러한 발언이다라고 비판이 비등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이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 비노계고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원내수석 네. 부대표도 지냈죠. 맞습니다. 이남 팀장. 얘기를 쭉 들여다보면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오늘 이제 저 뉴스탑 10하고 통화를 한 내용인데 730 재보선의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난 김한길 안철수 대표는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 사심 때문이라는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남 팀장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과연 당시에도 730 재보궐선거 패배했을 때 사실 친노하고 강경파 쪽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김한길 안철수 전 대표 물러나야 된다라고 친노 측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었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문재인 대표 그 발언에 대해서 특히 비노 진영에서 많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이 선당후사라는 말, 지금 근데, 선당후사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감이 다른데.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 좀 많이 억울할 겁니다. 당대표 된 지 불과 이제 석 달 됐거든요. 예, 앞에 730 그 재보선 때 물러난 분들하고 조금 다르죠, 경우가. 이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테고. 그러니까 이 최고위원들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의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비노계에서 호남 정치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백군주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호남 홀대론 나오고 그런 말이 나오도록 된 것은 친노계 대부분이 문재인 대표부터 호남 세력과는 별 인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호남 세력들이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당에 이렇게 지역 감정, 이것도 일종의 지역 감정이거든요. 네. 그 우리가 호남 볼때로 나왔을 때 그 구체적인 게 뭐냐 이러면 결국 구체적으로 딱 내놓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는 차기 공천 두고 벌이는 이 헤게모니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제 비노와 친노가 생각도 다르고 정치하는 방식도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노들에게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친노를 좀 폄하하는 것. 비노계가 과거에, 오히려 예. 친노를 폄훼한다. 과거에 그 탄돌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18대 국회에서 대거 열린 우리당 일반 예. 열린 우리당 이 초선 의원들을 그 대부분이 소위 친노계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그 열풍에 휘말려드니까 그 여파로 국회의원에 다들 당선됐다 이래서 언론에서는 공공연하게 탄돌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동교동계를 비롯한 그 호남 세력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시위밖에 한 게 더 있느냐? 예. 이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너희들 중에 테크노크라시 있느냐? 민주화 운동에 엄청나게 공헌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는 감옥에 수없이 갔다 오고 민주화 운동도 하고 테크노크라스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래서 사실은 간극이 벌어지고 이 친노들이 탈레반적 사고에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양측의 감정이 서로 안 좋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거친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 어느 매체에 이런 말 나왔어요. 그 동교동 좀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 권노갑 그 좌장 이분들을 비롯해서 원로 동교동계들이 나와서 지금 문재인 물러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걸 두고 어느 매체가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동교동 좀비들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예.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세력이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거칠게 한 거군요. 예, 죽은 DJ가 예. 살아있는 그 친노 세력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까지 등장하는 거 보면 이제 감정의 골이 깊을수록 깊었다 이런 생각. 자, 이남희 팀장이 보면 현장에서 의원들 계속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양쪽의 골이 그만큼 깊은데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도 안 그리고 먹잖아요. 문재인 대표가, 근데 예. 총선을 함께 치를 수는 있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뭐 분당될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비노 의원들 몇 분들 물어보면은 문 대표가 한번 보자 연락도 없더라. 그래서 참 소통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예. 자,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진짜 다시 복귀할지 안 복귀할지 이게 좀 관심사인데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 안 나왔단 말이에요, 회의에. 네, 그 맞습니다. 자리에 비어있진 않던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주승용 최고위원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좀 의사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원들이 좀 좁혀서 이렇게 자리를 메우기도 했고요. 또 하나 정청래 최고위원도 오늘 그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최고위원들이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과를 했고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봄날은 간다 노래를 불러서 또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었던 유승희 최고위원이 사과하면서 아주 조용하게 끝났습니다. 예. 자,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됐었는지 잠시 화면에 등장을 했었는데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꾸며봤습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저 자리에 전병헌 전 원내대표가 앉아 있었네요. 그러니까 보일 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빈자리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전병헌 최고위원이 바로 문 대표 옆자리에 앉아서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예. 사실 빈자리를 좀 비워놔야 사람들이 좀 서운하지도 않고 빨리 가서 앉아야지 하는 마음도 생길 텐데 그렇게 자리를 누가 낼름하느냐으니 보는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자,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이번 질문 박성훈 논설위원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약 정청래 의원을 탈당시키는 강수를 둔다면 문재인 대표는 물론이고 당의 위상도
확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지금 막말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총선까지 언제 또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데 시한폭탄을 왜 안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의 막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는 시청자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정청래 의원 잘못했다 하고 초강수를 두면 야당이 좀 신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지적이십니다. 문재인 대표의 현재의 그 처지가 사실은 친노 강경파라고 얘기되는 정청래 의원과 같은 그러한 류에 얹혀서 당권을 잡았고, 실제로 내년 총선도 그들을 중심으로 치러서 대선에서 가장 강력한, 말하자면 야권 지지표의 결속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집단이 바로 이들 집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긋나면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렵다. 이러한 것이 현재까지의 문 대표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야당 지지자들은 그런 생각에서 탈피해서 정말 폭넓게 야당답게 만들고 그러면서 집권을 가능한 정책 노선, 그리고 많은 지지 기반, 중간층의 확보, 이러한 측으로 어떤 정책뿐만 아니라 조직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대표가 거듭나야 되는데 스스로 거듭나기에는 어려운 사람 아니냐, 이런 것이 현재 이제 당내 생각인 거죠. 그렇군요. 정치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신데, 자, 지금 주승용 최고위원이 돌아올지 지금 여수의 지역구에 지금 내려가 있는데 오늘 채널A에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심정 어떨지, 또 돌아올지 이런 얘기들을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요일 날 그날 아침 최고위원 끝나고 나서 사고 나서 그날 오후에 한번 문자 메시지 왔고, 어젠가 일요일 문자 메시지 한 통 오고, 외에는 없어요. 지금 내 사퇴를 했는데 사퇴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응답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최고위원회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압박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남 팀장, 네.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엔 뭐 안 돌아오겠네요. 네, 그죠? 돌아오지 않겠다. 오늘 조금 있다가 정청래 의원이 여수에 내려갔던 소식을 전해드리겠지만은 그 사과는 받겠지만 또 사퇴 번복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표의 또 지지율 최근에 또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었네요. 근데 0.1%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의 그 지지율 추세를 좀 추이를 봐야 합니다. 계속 하락 추세거든요. 김무성 대표도 재보선 이기겠지만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 관련해서 처리 불발 놓고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워낙 지금 야당 내용이 거세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을 극명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 지금 사퇴 압박을 당 안팎에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대철 고문 이에 가세를 했습니다. 사퇴 얘기에 가세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당 대표가 뒤늦게 수습을 하느라고 사과는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도 늦었고 지도부라든가 당 전체의 어떤 흐름이 이런 막말 소동하고 이렇게 품격이 없어지고 소위 말해서 싸가지가 없는 정당으로 가만히 있고 그에 대한 자정 능력이 모자린 데 대해서 국민들과 뜻 있는 당원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결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하는데 자기 희생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적지 않은 사람이 공감할 것입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당 대표를 지낸 분의 입에서 싸가지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걸 텐데 문재인 대표 사퇴론 네. 앞으로도 요구가 계속 거세질 거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재 그 문재인 대표처럼 그 대략 주승용 최고위원 대략 회의 와서 그냥 굴러가면 위기가 대충 넘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한 계속 저런 사퇴로는 오히려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4.29 재보선은 그 새정치연합의 근본적인 그 탈피, 과거의 그 패권주의로부터의 탈피를 하지 않으면 이 호남에서조차도 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에 대한 부응하는 확실한 책임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한 채 그냥 단합하자 이렇게만 나가면 내년 총선 치러보나 마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단순히 천정배신당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말하자면 친노와
문재인 대표만 남겨둔 모든 세력이 다시 연대하는. 새로운 야당을 예. 상당하는 이런 흐름으로까지도 심하게 보면 이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비노와 온건파가 새누리당과 결합하는 모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5대3 정도의 비율을 국회에서 차지해야, 그러니까 적어도 70% 가까운 의석을 차지해야 지금 국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까지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물론 정치에서 뭐 100% 절대라는 말은 없지만 실제로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가 제가 출입을 하던 2004년에 열린우리당 만들어질 때 남아있던 자유민주당이 예. 새누리당 내 약간 개혁적인 또는 중도적인 이런 세력과 하나의 합칠 시나리오가 많이 거론이 됐지만 그것은 어려운 것이 그 실제로 여당 지지층과 야당 지지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차이를 무시한 채 무지개식으로 이쪽 저쪽을 혼합해 놓으면 그 당은 총선 때 죽도 밥도 안 되는 정체성 없는 당이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는 어렵다. 예. 인남희 팀장. 네.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저 일반 시청자들 눈높이로 한번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뭐냐면 자,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단합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각자 한마디씩 그냥 언론에 얘기하는 것 정도지 누구들이 뭐 어떤 세력이 딱 뭉쳐서 야, 도저히 문재인 대표 체제 우리 용납할 수 없다. 도저히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앞으로 이걸 못하면 의원직을 던지겠다. 이런 식의 결기 있는 행동이 전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뭔가요? 일단은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서일 거고요. 또 문재인 대표 이렇게 물러나라는 목소리도 많은데 왜 이렇게 못 물러나는 거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당에서 가장 최대 주주는 바로 친노 진영입니다. 예. 그리고 당 대표는 공천에 가장 그 영향을 미치는데 문재인 대표 임기가 내년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친노 진영에서는 차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친노 진영에서는 문 대표가 물러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사퇴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고요. 네. 지금 자, 일단 총선 전에 정치적 제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이제 뭐 재보궐선거가 없어요. 그죠? 네. 아무것도 정치적 이벤트 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면 다시 총선 전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 이 얘기죠? 기회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겁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을 치르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 버리면은 가까운 그런 친노 진영들, 공천들, 측근들 공천도 못 챙겨주고 또 대선 후보가 되는데도 불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공천에서 친노가 많이 안 되면, 배제가 되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그때도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리고 결국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서 또 한 번 당이 혼란상에 휩싸일 수 있는데 당이 그렇게 4분 오열된 모습을 계속 보이다가는 결국 내년 총선과 대선 또 지는 게 아니냐 이런 뭐 걱정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들이 나옵니다. 예. 오늘 김한길 전 대표가 네. 사실상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 이런 식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 글을 저도 글을 쭉 읽어봤는데 상당히 논리가 탄탄하다 이렇게 저도 느꼈습니다. 아마 오늘 그 선당우사 얘기를 하면서 주순용 최고위원 비판한 것에 가장 좀 발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5월 7일 그러니까 비노 쪽인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날 3시간 동안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김한길 전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먼저 밝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 대표가 자신을 보자고 해서 뭔가 고민의 결과와 대안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예. 그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구했다. 실망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변해볼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문 대표는 당권도 못 내놓을 뿐 아니라 사실은 호남 홀대로 내면서 호남 신당 얘기하는 것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 문 대표가 믿는 구석은 우리나라는 어떻든 양당 체제로 왔다는 거예요. 양당 체제에서 벗어나서 성공한 전례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하나 있죠. JP가 뛰어나가서 만들었던 자민련은 당시에 엄청난 40석이 넘는 국회의원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문재인 대표가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양당 체제 기반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을,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핵심 세력들이 지금 이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남 민심이 먼저 이반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호남에 가서 좋은 얘기를 잘 못 듣지 않습니까? 예.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나쁜 소리부터 듣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이 김한길 전 대표의 충고를 아주 유념해야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충고를 유념해야 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야당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야당이 걱정하는 것보다 국민이 야당을 걱정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할 텐데요. 야당이 빨리 좀 몸을 추스리고 해법을 찾아서 건전한 대한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또 저희가 독려하고 또 응원도 하고 또 비판도 하겠습니다.